몇 년 전 시골에 내려가서였다. 아침 일찍 일어나 빈방에서 왓칭을 시작했다. 왓칭은 들여다보기를 말한다.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떠다니는지 가만히 들여다보는 것이다. 생각이 떠오르면 바라보고 또 떠오르면 바라보았다. 머릿속은 들여다보는 순간 텅 빈 공간으로 변한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가만히 들여다보면 생각과의 거리가 생기고 거리가 생기면서 생각과 나는 저절로 분리된다. 그러면 생각은 사라진다. 모든 감정이나 생각은 나한테 붙어있을 때만 생존하는 에너지의 물결이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마음의 공간이 열린다. 이렇게 연습을 하면 할수록 시야가 넓어지면서 마음의 공간은 점점 더 커지고 맑아진다. 억누르려 들면 기승을 부리던 생각이 어서 나오기를 기다리면 오히려 잘 나오지 않는다. 이게 생각의 속성이다. 고요한 마음으로 다음 생각은 어디서 떠오를까 주시하면 텅 빈 공간이 지속된다. 텅 빈 공간은 대체 무엇일까? 아무 생각도 없는 텅 빈 공간. 그것은 바로 진정한 나다. 원래 나는 텅 비어있다. 텅 빈 공간을 지켜본 지 얼마나 지났을까? 갑자기 양손과 팔이 전류에 감전된 것처럼 경련을 일으켰다. 순식간에 너무나도 황홀한 무한한 공간이 활짝 펼쳐졌다. 아름답고 투명한 빛이 가득한 바다였다. 너무나도 순수하고 명징한 의식만 남았다. 드디어 고향을 찾았구나. 공허하던 마음이 난생 처음 가득 차오르는 걸 느꼈다. 사람도 물질이자 에너지이기에 무한한 에너지로 퍼져나갈 수 있다. 하지만 사람들은 착각 속에 갇혀 육신이 나의 모든 것인 줄 알고 육신이라는 좁은 공간 속에 스스로를 국한시킨다. 하지만 만일 내가 시야를 영혼의 공간까지 넓힌다면 영혼이 설계한 삶의 목적을 찾아낼 수 있다. 그리고 그로 인해 육신과는 다른 차원의 삶을 살게 된다. 나 역시 내 몸뚱이가 나의 모든 것인 줄 알고 살았다. 하지만 와칭으로 시야를 넓히자 생각이 잦아들면서 나 자신이 점점 빛으로 퍼져나간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1년 전쯤부터는 내가 무한히 퍼져나가는 것을 경험하기 시작했다. 그러다 마침내 무한한 빛의 공간과 하나가 되었다. 관찰자 효과는 내 머리도 바꿔놓았다. 우선 기사를 쓰는 속도나 독서 속도가 놀랍도록 빨라졌고 아이디어도 잘 떠올랐다. 특히 내게는 전혀 생소했던 양자물리학 책들이 머리에 쏙쏙 들어왔다. 어떨 땐 저자들이 써놓은 것보다 그들의 의도를 더 깊이 파악하기도 했다. 하도 신기해서 이런 생각을 해보았다. 혹시 내 영어 실력도 좋아졌을까? 호기심에 미국 대학원 입학 자격 시험격인 GRE에 다시 응시해보았는데 무려 20년이나 영어 공부를 따로 하지 않았음에도 영어 부문 최상위 1%에 들었다. 물론 미국 학생들을 포함해서 말이다. 도대체 관찰자 효과가 내 머리에 어떤 요소를 부린 걸까? 프린스턴 대학의 물리학자 라딘 박사는 사람들에게 다양한 동영상을 보여주고 뇌의 반응을 관찰해보았다. 그런데 놀랍게도 영상을 보기 3초 전 자신이 어떤 비디오를 볼지 미리 예지하는 신호가 이미 뇌에 들어온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책상 위에 2개의 버튼이 있다. 어느 쪽 버튼을 누를지는 누가 결정하는가? 당연히 나의 자유의지로, 즉 두뇌가 결정한다. 당신도 그렇게 믿는다. 그런데 학생들이 어느 쪽 버튼을 누를지 결정을 내리기 최대 10초 전 이들의 두뇌에는 이미 주어진 문제를 감지하는 신호가 들어와 있다. 이는 두뇌의 주인이 답을 채 알기도 전에 누군가가 두뇌에 미리 신호를 보내주는 것과 다를 바가 없었다. 말하자면 두뇌는 의사결정에는 참여하지 않고 나중에 통보를 받는 것이다. 이와 비슷한 실험으로 사람들이 실수를 범하기 최대 30초 전 뇌신경세포에 이미 실수를 감지하는 신호가 간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두뇌는 미래를 알지 못하지만 미래를 훤히 알고 있는 보이지 않는 나가 내 안에 숨어있다. 이는 누군가가 내 두뇌 속에 생각이라는 프로그램을 나 몰래 끊임없이 입력시킨다는 얘기다. 그리고 내 육신은 입력되는 프로그램에 따라 행동을 선택한다. 99.9%의 사람들이 주어진 운명대로 살아가는 이유다. 인간, 식물, 모주먼지 할 것 없이 우리는 모두 보이지 않는 연주자가 멀리서 보내주는 신비한 선율에 맞추어 춤을 춘다. 모든 것은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힘에 의해 결정된다. 먼 곳에 있는 보이지 않는 연주자란 무한한 빛의 공간이다. 그렇다고 누구나 반드시 정해진 운명 속에 갇혀 살아야 한다는 말일까? 만일 내가 내 두뇌에 몰래 생각을 넣어주는 그 누군가의 정체를 알아낸다면, 그리고 내가 바로 그 누군가가 된다면 어떨까? 나는 25년간 바깥 세상만 취재하며 살아온 TV뉴스 기자였다. 눈에 보이는 증거가 없으면 또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 것은 절대로 믿지 않았다. 오직 눈에 보이는 것만 믿으며 살아온 내게 어느 날 닥친 할머니와 아버지의 죽음은 큰 충격이었다. 늘 눈에 보이려니 했던 가족이 내 눈앞에서 영원히 사라진 것이다. 그리고 나 또한 그렇게 사라질 것이었다. 그때부터 나는 눈에 보이는 것이 정말 나의 전부인지를 파헤치기 시작했다. 그리고 마침내 우리가 2개의 몸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하나는 눈에 보이는 육신의 나로 크기가 고정되어 있으며 두뇌의 능력에도 한계가 있다. 육신의 나는 오감의 한계 속에 갇힌 채 정해진 운명대로 살다가는 한시적인 나다. 사람들의 99%는 이렇게 인생을 마친다. 육신과 두뇌만으로 살아가려니 한계에 부딪히고 한계에 갇혀있기에 인생이 고해다. 반면 보이지 않는 빛으로 된 나는 비물질적 존재이기에 아무런 한계가 없다. 텅 빈 우주가 빛으로 가득하듯 내 안에도 빛으로 가득한 영체가 들어있다. 영체는
빛덩어리이기 때문에 내가 시야를 넓히면 넓힐수록, 깊은 사랑을 느끼면 느낄수록, 마음을 열면 열수록 무한히 퍼져나간다. 우리가 시야를 넓혀 생각을 벗어나기만 하면 빛으로 된 나가 퍼져나가면서 보이지 않는 나의 공간도 어마어마하게 넓어진다. 그러면서 다른 차원의 에너지와 아이디어, 지혜와 창의력 등 나의 능력도 무한히 쏟아져 나온다. 공간의 크기가 현실 창조력의 크기다. 나의 공간이 커져 무한해지면 무한한 창조자가 되어 정해진 운명대로 사는 피조물이 아닌 운명의 창조자가 된다. 보이지 않는 나는 빛이기 때문에 육신이 사라져도 영원히 존재한다. 이것이 진정한 나다. 육신으로 된 개체의 나가 시야를 넓혀 점점 커지면 전체의 나가 되고, 전체의 나가 시야를 좁혀 점점 작아지면 개체의 나가 된다. 하나가 곧 전체이고 전체가 곧 하나다. 따라서 개체의 나와 신은 하나다. 엄마의 몸은 평소 단단한 물질로 된 몸이다. 하지만 아이에게 깊은 사랑을 느끼는 순간 마음이 활짝 열리면서 육안으로는 보이지 않는 빛이 퍼져나간다. 이처럼 사람은 단단한 물질이면서 동시에 퍼져나가는 빛의 물결이다. 생각을 품고 있으려면 마음을 닫아야 하므로 나는 시야가 좁아져 물질인 나가 된다. 반면 생각을 비울수록 마음의 공간이 커지면서 점점 빛의 물결로 변한다. 생각을 완전히 놓아주면 나는 무한한 공간에 완전히 퍼진 전체의 나로 존재한다. 좋아하는 것을 상상하는 것도 마음을 텅 비게 만든다. 자연을 사랑하는 사람이 자연 속에 있을 때에도 투명한 빛이 퍼져나간다. 답답한 사무실을 벗어나 바다를 찾을 때도 마찬가지다. 빛은 곧 사랑이다. 실제로 마음이 맑고 사랑이 넘치는 사람일수록 빛의 공간도 크다. 그래서 사랑이 넘치는 사람과 같은 방에 있기만 해도 가슴이 뭉클해지거나 희열을 느끼게 된다. 실제로 누구나 깊은 명상에 잠기는 순간 생각을 완전히 벗어나 자신이 빛의 물결처럼 퍼져나가는 것을 보게 된다. 나 자신도 그렇다. 평상시에는 물질로 된 몸이지만 초점을 풀고 시야를 넓혀 와칭을 할 땐 무한히 퍼져나가는 빛의 물결이다. 그래서 세상이 온통 빛으로 보인다.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날까? 사람 역시 모든 만물이 그렇듯 빛알갱이, 즉 미립자들의 덩어리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미립자들의 정체를 알면 사람이 왜 두 개의 몸을 가지고 있는지 알게 될 것이다. 잠시 그 유명한 양자물리학의 이중 슬릿 실험을 살펴보자. 슬릿을 통해 미립자를 하나씩 발사해본다. 누군가가 바라볼 땐 빛알갱이가 단단한 알갱이 자국을 남기지만 아무도 바라보지 않을 땐 사방으로 퍼져나가는 빛의 물결 자국만 남는다. 전자가 육신의 나라면 후자는 빛으로 된 나다. 왜 누군가가 바라보면 고체 알갱이라는 현실로 나타나고 아무도 바라보지 않을 땐 눈에 보이지 않는 빛의 물결로 텅 비어버리는 것일까? 빛알갱이는 원래 텅 빈 공간에 빛의 물결로 퍼져있다. 그것이 원래의 모습이다. 그러다 누군가가 생각을 품고 바라보는 순간 그 생각대로 고체로 변하는 것이다. 한 세기가 넘도록 세계 최고의 물리학자들이 비슷한 실험을 해왔지만 결과는 한결같았다. 빛알갱이는 사람들이 어떤 마음으로 자신을 바라보는지 언제나 정확하게 읽고 거기에 맞추어 변화한다. 이해를 돕기 위해 빛알갱이가 당구공만하게 커졌다고 상상해보자. 과학자가 이건 고체라는 생각으로 빛알갱이를 상자에 놓아두면 빛알갱이는 고체처럼 가만히 있다. 그런데 그가 빛알갱이를 옴짝달싹 못하게 한 뒤 그 힘을 측정해보려 한다면 빛알갱이는 갑자기 상상을 초월하는 힘으로 상자를 부셔버리고 물결처럼 퍼져나간다. 이처럼 빛알갱이는 늘 양면성을 지니고 있다. 평소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물결로 퍼져있다가 과학자가 고체라고 생각하며 바라보는 순간 고체로 변해 자신의 위치를 드러낸다. 하지만 과학자가 자신의 힘을 측정하려는 생각을 품는 순간 즉시 그 생각을 읽고 물결로 변한다. 힘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물결로 변해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빛알갱이의 위치와 힘을 동시에 측정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위치를 확인하려 들면 힘을 측정할 수 없고 힘을 측정하려 들면 위치를 확인할 수 없다. 이것이 양자물리학의 불확정성의 원리다. 텅 빈 공간은 이처럼 측정 불가능한 무한한 힘을 가진 빛알갱이들로 가득하다. 그래서 아인슈타인도 이런 말을 했다. 양자물리학에서는 빛으로 가득한 공간과 물질, 이 두 가지가 함께 설 수 없다. 오직 빛으로 가득한 공간만이 유일한 현실이다. 물리학자 도이치 교수는 이렇게 설명한다. 우주 만물을 구성하는 미립자는 무한한 가능성으로 우주 전체에 퍼져 있다가 내가 초점을 맞추어 바라보는 순간 현실로 모습을 드러낸다. 만물은 죄다 미립자로 만들어져 있으므로 이 원리는 모든 만물에 적용된다. 이처럼 빛알갱이들은 내가 어떤 생각을 품고 바라보는 순간 그 생각을 거울처럼 눈앞의 물질로 바꾸어준다. 실험자가 미립자를 입자라 생각하고 바라보면 입자의 모습으로, 물결로 생각하고 바라보면 물결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현상을 관찰자 효과라고 한다. 이것이 만물을 창조하는 우주의 가장 핵심적인 원리다. 사실 만물이 지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영적 깨달음을 얻은 많은 사람들을 통해 이미 수천 년 전부터 꽤 알려져 온 사실이다. 단지 과학이 그것을 입증할 수준에 미치지 못했을 따름이었다. 뒤늦게나마 양자 물리학자들은 삼라만상이 고도의 지능을 가진 미립자들로 만들어졌으며 사람의 속마음까지 읽어낸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당신이 물을 마시기 위해 물병을 잡는 순간 그 물은 이미 당신의 마음을 읽고 변화해 있다. 미 중앙정보국의 거짓말 탐지 권위자였던 덱스터가 진행한 식물에 관한 실험은 매우 유명하다.
처음에 그는 단순한 호기심에 피부 반응 감지기를 잎사귀에 붙여놓고 물을 줘보았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기쁨의 반응이 나타났다. 혹시 잎을 태워보면 어떨까 궁금해진 그는 옆방에서 성냥을 가져오려고 했다. 그런데 그 순간 그래프가 공포 반응을 보였다. 그저 생각만 했을 뿐인데 그래프가 요동치는 것이 신기해 실제로 식물에 불을 대고자 감지기 그래프가 한계치까지 치솟았다. 몇 차례 위협적인 생각을 품자 마찬가지로 공포 반응이 나타났다. 그런데 네 번째로 위협적인 생각을 떠올린 순간 공포 반응이 멈추었다. 식물은 그가 실제로 잎을 태울 생각이 없음을 감지한 것이다. 양자물리학이 정신세계를 본격적으로 파고들기 전까지 백스터는 오랫동안 과학계의 조롱거리였다. 하지만 최첨단 비촬영 장치를 통해 그의 실험 결과가 모두 사실로 확인되었다. 식물들은 연구원들의 다양한 감정을 정확히 이뤄냈던 것이다. 내가 텅 빈 커피잔을 들고 진심을 담아 기도를 한다고 가정해보자. 이 잔으로 커피를 마실 때마다 마시는 사람이 건강해지게 해달라는 기도를 한 뒤 그 잔을 미국에 유학 중인 친구에게 보냈다. 그런데 실제로 내가 보내준 잔에 커피를 붓기만 하면 노화 방지물질의 농도가 훌쩍 높아졌다. 나는 이 소식을 듣고 다른 커피잔에도 똑같은 기도를 해본다. 얼마나 강한 의도를 품느냐에 따라 또 기도가 반복될수록 커피잔의 마법은 더 강력해지고 많은 사람들의 영혼이 합쳐지면 변화의 폭은 더 커진다. 약 1년 전쯤부터는 더 놀라운 현상이 일어났다. 내가 기도하던 그 방에서는 기도를 한 잔이든 아니든 똑같은 기도의 효과가 나타났던 것이다. 방 안 전체에 기도의 기운이 서려 있었기 때문이다.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몸이건 물이건 밥이건 쇠붙이건 눈에 보이는 것이든 보이지 않는 것이든 모두 미립자로 구성되어 있다. 이처럼 우주 만물은 당신의 마음을 읽을 뿐 아니라 그 정보를 고스란히 저장해두는 지능까지 가지고 있다. 생각을 주시하면 왜 사라질까? 모든 미립자가 그렇듯 생각 덩어리도 지능을 가지고 있기에 바라보는 의도를 읽어내고 저절로 물러가는 것이다. 미립자들은 우주의 모든 정보와 지혜와 힘을 가지고 있고 모르는 것도 불가능한 것도 없는 전지전능한 존재다. 따라서 동물이나 식물, 물과 바위 등 그 어떤 것으로도 현실화될 수 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정보가 두뇌안 어디엔가 저장된다고 믿는다. 창의성이나 지능은 타고나는 것이라며 스스로 한계를 그어버린다. 하지만 진정한 두뇌는 텅 빈 무한한 공간이다. 실드레이크 교수는 두뇌는 마치 TV처럼 정보를 송수신하는 장치일 뿐이라고 말한다. TV 수상기는 공중에 떠있는 그림과 소리 신호를 수신하는 기능만 할 뿐이다. 마찬가지 이치로 두뇌가 수신하는 모든 정보도 텅 빈 공간에 저장되어 있다. 미립자들은 거리에도 영향을 받지 않는다. 특히 단 한 번이라도 인연을 맺었던 미립자들끼리는 아무리 먼 거리에 있더라도 빛보다 빠른 속도로 영원히 서로 정보를 주고받는다. 피부치가 아무리 멀리 떨어져 있어도 끈끈한 사랑을 느끼는 것은 바로 이 때문이다. 어미토끼가 아무리 멀리 떨어져 있어도 새끼들이 죽는 순간 어미토끼의 뇌파가 크게 치솟는다. 한국의 부모가 미국에 있는 자식을 위해 기도를 해도 그 영혼이 담긴 미립자 에너지는 즉시 목적지에 도달한다. 서로 마음을 열고 받아들인 사람끼리는 거리에 상관없이 늘 연결되어 있다. 그러나 인연을 맺지 않은 사람끼리라 해서 전혀 영향이 없는 것은 아니다. 이 말은 내가 얼마나 마음을 여느냐에 따라 내 마음이 무한한 곳까지 미칠 수 있다는 얘기다. 동시에 물리적 거리는 생각이 만들어낸 허상이라는 뜻이기도 하다. 미립자들이 이처럼 공간에 상관없이 서로 영향을 미치는 현상을 양자물리학에서는 비국지성이라고 한다. 자동 발사기가 비달갱이들을 발사한다. 아무도 바라보지 않으면 알갱이들은 두 개의 슬릿을 빛의 물결로 통과한다. 그런데 만일 슬릿을 통과한 직후 아직 벽면에 도착하기 직전에 누군가가 불시에 바라본다면 어떨까? 물결로 퍼져나가던 알갱이들이 바라보는 순간 고체 알갱이로 돌변한다. 그런데 여기서 불가사의한 것은 이미 물결 모습으로 두 개의 슬릿을 통과한 알갱이들이 마치 처음 발사 순간부터 고체였던 것처럼 행동한다는 것이다. 이는 비달갱이들이 누군가가 불시에 쳐다보려는 생각을 미리 읽고 한쪽 슬릿을 선택해놓았다는 얘기다. 다시 말해 과거까지 바꾸어버리는 것이다. 2000년의 한 기도의 효과가 1990년에 나타나는 것도 그래서 가능한 일이다. 비달갱이들은 이처럼 시간을 초월해 현실을 바꿔놓을 수 있다. 이 말은 만일 내가 과거에 지은 죄를 지금 진심으로 뉘우친다면 그 죄가 사라질 수도 있다는 얘기다. 단 아무런 주저함이나 의심도 끼어있지 않은 진심이어야 한다. 오직 진심일 때에만 텅 빈 공간과 접속될 수 있다. 텅 빈 공간, 즉 미립자 차원에서는 시공간의 개념이 없다. 시간도 생각이 만들어낸 허상일 뿐 모든 일에는 사실 앞뒤가 없다. 따라서 생각이 완전히 사라지면 시간도 사라진다. 두뇌도 모든 만물이 그렇듯 전자현미경으로 들여다보면 텅 빈 공간이다. 단지 두뇌에 가득한 생각이 문제다. 그런데 만일 당신이 많은 연습을 통해 텅 비어있는 상태를 마음대로 장시간 유지할 수 있다면 당신에게는 신기한 능력이 생기고 오묘한 일들이 꼬리를 물고 일어난다. 그 이유는 텅 빈 공간, 즉 영점장에는 당신이 원하는 모든 정보가 들어있기 때문이다. 거기서 원하는 바를 그리면 곧바로 현실로 나타난다. UCLA의 생리학 교수인 헌트 박사의 예를 들어보자. 그녀는 지난 50여 년간 비에너지 연구에 몰입해온 세계 최고의 권위자다. 그녀는 사람의 마음을 읽을 수 있을 뿐 아니라 지구 반대편에 있는 사람의 질병도 치료할 수 있다. 우리가 자신을 텅 비우는 순간 천리밖을 내다보는 능력,
마음으로 질병을 치유하는 능력, 말리 밖에서 마음으로 대화하는 능력 등 숨어있던 능력들이 깨어난다. 그녀는 명상법을 따로 배운 적이 없는 순수한 학자다. 오로지 우주의 원리를 깨닫고 자신의 잠재력을 완전히 이해하게 된 것뿐이다. 티베의 승려들의 몸에 얼음물을 끼얹은 담요를 덮으면 금세 말라버린다. 그들의 독특한 수행법 때문이다. 어떻게 하는 것일까? 그들은 먼저 머릿속의 모든 속삭임을 완전히 잠재운 뒤 명상을 통해 점점 뜨겁게 달아오르는 몸을 선명하게 그린다. 그러면 그 이미지대로 몸이 불덩이처럼 달아올라 얼음물도 순식간에 증발시켜버린다. 이것이 바로 툰모 현상이다. 공부나 일도 마찬가지다. 불안한 마음이나 잡념이 들 때 억지로 덮어버리고 투지를 불태우는 것은 생산적인 방법이 아니다. 저항하거나 억누를수록 거세지는 생각의 속성 때문이다. 그럴 땐 조용히 잡념이 피어오르는 것을 바라보아야 한다. 바라보면 저절로 사라진다. 육안은 사물에 초점을 맞추어 바라본다. 그래서 시야가 좁고 짧다. 그럼 내가 시야를 넓혀 육안의 초점을 완전히 풀고 힘도 뺀 뒤 눈앞에 펼쳐진 공간 전체를 한꺼번에 바라본다면 어떨까? 육안은 그렇게 바라보지 못한다. 그래서 자연히 마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된다. 육안은 사물에 초점을 맞추어 바라보지만 마음의 눈은 공간 전체를 바라본다. 이렇게 시야를 넓히면 마음의 공간이 넓어져 갇혀있던 생각들이 풀려나간다. 이런 방식으로 눈을 뜨고 와칭을 할 수도 있다. 빛으로 된 나가 마음의 눈으로 본다면 마음의 눈은 어디에 있을까? 육안은 시야가 짧지만 마음의 눈은 물리적 한계를 초월하여 모든 것을 볼 수 있다. 안구 바로 뒤에 두개골 깊숙한 곳에 있는 송과선을 데카르트는 영혼의 자리라고 불렀다. 이는 육신의 세계와 영적 세계를 이어주는 곳이라는 의미다. 오라를 찍는 특수 카메라로 촬영해보면 맑은 마음을 가진 사람일수록 머리 주위에 맑고 투명한 후광이 선명하다. 마음이 맑아진 사람은 눈을 뜨고도 마음의 눈으로 이 후광을 볼 수 있다. 몇 년 전까지는 나 자신도 이러한 사실을 미신으로 치부했다. 하지만 내 눈으로 직접 확인할 수 있게 되면서부터는 그것을 너무나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게 되었다. 디지털 에너지장 카메라로 촬영한 인체 에너지장 사진을 보면 육신보다 몇십 배나 넓은 공간에 빛이 퍼져 있다. 각각의 공간마다 주파수가 다르기 때문에 그 빛은 여러 겹의 공간이 층을 이루고 있다. 육신의 공간은 물질 주파수가 지배하는 곳이며 무한한 빛의 공간은 물질에서 완전히 벗어난 진공의 세계다. 몸에서 1.5m 정도까지의 공간은 감정의 물결이 흐르고 2.7m 정도까지의 공간에는 생각의 물결이 넘쳐버린다. 이른바 잠재의식, 무의식의 공간이다. 이곳에 두뇌가 모르는 생각들이 이미지의 형태로 저장되어 있다. 그리고 그 바깥은 영체에서 나오는 투명한 빛이 흐르는 공간이다. 이 공간은 무한한 빛의 공간 속에 들어있다. 이 여러 겹의 빛의 공간들이 겹쳐지면서 육신이라는 홀로그램이 탄생하는 것이다. 따라서 육신의 공간을 확장하면 감정과 생각의 공간을 들여다볼 수 있고 감정과 생각의 공간을 확장하면 영혼의 공간을 확장하면 무한한 빛의 공간을 들여다볼 수 있다. 큰 공간은 작은 공간을 품고 있기에 그에 대한 설계도도 담고 있다. 예컨대 감정과 생각의 공간에는 육신의 공간을 움직이는 정보가 들어있고 맨 바깥의 영혼의 공간에는 내 인생 전체의 설계도가 들어있다. 그 설계도에 따라 내 두뇌에 끊임없이 생각이 입력된다. 하지만 설사 생각이 없어도 만물은 스스로 돌아간다. 만물은 원자들의 덩어리다. 그런데 원자를 확대하면 텅 비어있다. 우리가 철석같이 현실로 믿고 사는 물질우주는 사실 일정한 범위의 시야 내에서만 현실로 보이는 환영이다. 우리는 왜 환영 속에 살고 있을까? 육안의 시야가 짧고 좁기 때문이다. 하지만 무한한 전체를 모든 방향, 모든 거리에서 완전히 다 보면 우주는 텅 비어있다. 스티븐 호킹은 우주의 모든 양에너지와 음에너지를 합친 우주에너지의 총량은 제로라고 했다. 이론 물리학자 미치오 카쿠 교수도 우주의 모든 물질은 양이고 모든 에너지는 음이라고 했다. 이 둘을 합치면 제로다. 따라서 우주를 창조하는 데에는 아무 에너지도 필요하지 않다고 말한다. 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것이 아무 에너지도 존재하지 않는 텅 빈 공간에서 태어나 텅 빈 공간으로 사라지기 때문이다. 몸이 죽는 순간 시야는 완전히 넓어진다. 무한한 빛의 세계에 들어가는 것이다. 양자 물리학자들이 나의 0.0001%만이 몸속에 들어있고 나머지 99.9999%는 몸 밖에 있다고 말하는 것도 그래서다. 지능이 우주에서 흘러나오는 것도 완벽한 지능을 가진 영혼이 두뇌 밖의 우주에 퍼져있기 때문이다. 쉽게 말해 우주가 곧 영혼이며 육신 속에는 육신의 부피에 해당하는 만큼의 영혼만 들어있다는 뜻이다. 무한한 상상력도 우주에 퍼진 영혼이 존재하기에 가능하다. 우리가 어떤 행동을 선택하기 10초 전 두뇌에 이미 신호가 들어온다는 것은 영혼이 두뇌를 이끄는 것이다. 여기 한 주부가 있다. 시아버님은 위절제 수술을 받아 식사를 하루 6차례로 나누어 먹어야 한다. 하루 종일 시아버님의 식사를 차리느라 바쁜 와중에 시어머님은 쉴 틈 없이 잔소리를 늘어놓는다. 게다가 남편은 완벽주의자라 조금이라도 실수를 하면 아이들 앞에서 가차없이 지적을 한다. 온종일 죽도록 일하는데 알아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이 주부는 자신이 아무런 존재감 없이 가족들에게 무시당하는 하녀 같다고 느낀다. 그녀의 작은 몸뚱이는 완전히 장벽에 갇혀있다. 하지만 이 작은 몸이 정말 그녀의 모든 것일까? 문제가 잘 풀리지 않는다면 마음속에서 그 문제와의 시간적, 물리적 거리를 늘리는 게 좋다. 만일 그녀가 시야를 넓혀 1000m 상공,
10,000m 상공에서 지금의 상황을 내려다본다면 어떨까? 30년 뒤, 40년 뒤의 시점에서 지금의 상황을 되돌아본다면 어떨까? 이렇게 상상하는 것만으로도 나의 공간이 어마어마하게 커진다. 내가 시야를 좁혀 나를 몸속에 갇힌 존재로 보면 나는 가족들의 필요에 따라 끌려다니는 약자가 된다. 그래서 점점 힘이 빠지고 가족들도 내 마음대로 움직이지 않는다. 내 마음의 공간 밖에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내가 시야를 넓혀 마음의 공간을 확장하면 가족들은 확장된 내 마음의 공간 속에 들어온다. 이렇게 시야를 넓히는 것만으로도 나는 실제로 힘이 솟고 가족들도 점점 내 마음이 의도하는 대로 움직이기 시작한다. 내 마음의 공간이 커지는 만큼 나가 커지기 때문이다. 이처럼 내가 시야를 좁히면 나는 육신의 나로 작아지지만 시야를 넓히면 빛으로 된 나가 나타난다. 페미 박사는 40여 년간 뇌파를 연구해온 이 분야 최고의 권위자다. 하지만 온갖 방법을 써도 안 되는 것이 있었으니 바로 생각을 텅 비워 알파파를 만드는 것이었다. 끝내 안 되는 건가 한숨이 절로 나왔다. 긴장이 풀리고 모든 의욕이 사라졌다. 그런데 그 순간 갑자기 알파파가 큰 폭으로 물결쳤다. 죽음의 문턱에서 기적적으로 재기해 차원이 다른 삶을 살게 되는 사람들이 있다. 절망적인 상황에서는 시야가 좁아져 마음도 닫혀버린다. 시야가 좁아지면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어지고 모든 능력도 일제히 떨어진다. 하지만 우리는 종종 모든 것을 내려놓는 순간 오히려 상황을 헤쳐나갈 돌파구가 떠오르거나 도움의 손길을 만날 때가 있다. 그 순간 생각이 텅 비어버린 것이다. 페미 박사는 더 쉬운 방법을 찾기 위해 우수한 시행착오를 거듭했다. 자연이나 음악, 향기나 빛이 마음을 안정시켜주는 효과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부정적 생각이 가득한 마음을 근본적으로 비워주지는 못한다. 그런데 실험 참가자들에게 두 눈 사이의 공간을 상상해보도록 하자 갑자기 알파파가 큰 폭으로 증가했다. 머리에서 발끝까지의 공간, 벽과 벽 사이의 공간을 상상해도 마찬가지였다. 모든 것이 공이로구나. 그래서 빈 공간을 상상할 때마다 모든 게 정말 공이 되는구나. 만일 만물이 텅 빈 공이 아니라면 텅 빈 공간을 상상한다고 해서 공이 될 리 없다. 사실과 부합하기 때문에 공명하는 것이다. 이렇게 텅 빈 공간이 생길 때 마법처럼 답이 굴러나온다. 문제가 풀리지 않을 때 컴퓨터 게임이나 산책 등의 가벼운 활동을 하면 오히려 아이디어가 잘 떠오르는 것도 바로 이 때문이다. 나의 경우에도 풀리지 않는 문제가 있을 때 와칭을 하고 나면 갑자기 답이 떠오르곤 한다. 그는 장기간 공간에 관한 연구를 하면서 더 놀라운 현상도 체험했다. 그가 공간을 상상하는 생활을 습관화하면서 오랫동안 알아왔던 관절염이 사라진 것이다. 마음의 문을 열면 마음속에 도사리고 있던 온갖 어두운 생각들이 풀려나면서 그 생각들이 만들어낸 병도 사라진다. 이런 증세가 얼마나 말끔히 사라지느냐는 물론 생각을 얼마나 비우느냐가 좌우한다. 몸도 마음의 거울이다. 마음이 맑아질수록 몸도 맑아진다. 텅 빈 공간을 상상하는 것은 가장 쉽고 간단한 명상법이다. 온갖 괴로운 생각으로 가득할 땐 먼저 텅 빈 공간을 상상해보라. 모든 생각이 즉각 텅 비어버린다. 생각이 사라져도 텅 빈 공간이 되지만 텅 빈 공간을 먼저 상상해도 생각이 사라진다. 나는 직업상 컴퓨터를 많이 써야 하는데 하루 10시간도 넘게 컴퓨터 화면을 들여다보곤 했더니 몇 년 후부터는 오른쪽 눈이 금방 뻑뻑해지곤 했다. 병원에 가니 의사가 잠옷 심각한 표정을 지었다. 일이 닥치면 장시간 컴퓨터 화면을 봐야 하는데 그러다 보면 극심한 통증이 찾아왔다. 이 통증은 어디서 나오는 것인가? 통증이 원래부터 안구 속에 있었던 건 아니다. 텅 빈 공간에서 생긴 것이므로 또 언젠가 텅 빈 공간으로 사라질 것이었다. 통증이 내 안구 속에 머물고 있던 이유는 내가 그것을 그 좁은 공간에 가두어 놓고 있었기 때문이다. 두뇌는 안구를 일정한 모양의 단단한 틀로 생각한다. 그리고 통증이 그 안에 갇혀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통증이 안구 밖으로 자유로이 퍼져나간다고 상상해보라. 쫓아내는 게 아니라 통증에게 완전한 자유를 준다고 상상하는 것이다. 그러면 실제로 안구 밖으로 퍼져나간다. 안구와 통증 자체가 생각이 만들어낸 허상이기 때문이다. 식사할 때마다 위통을 호소하는 친구가 있었다. 하지만 병원에 가면 겉으로 드러나는 증세가 없었다. 배가 어디서 어떻게 아파오는지를 관찰했더니 명치 윗부분 같았다. 그는 그 부분이 움직이는 느낌을 좋다 나쁘다 판단하지 않고 가만히 관찰해보았다. 아픔이 거세졌다 약해졌다를 반복하다 점점 수그러들었다. 몸을 바라본다는 건 어려운 게 아니다. 그냥 몸속의 움직임을 느껴본다는 뜻이다. 움직임을 생생히 느낄수록 그만큼 제대로 바라보는 것이다. 이처럼 어떤 감정이나 생각을 덧대지 않고 있는 그대로 관찰하기만 해도 텅 빈 공간이 나타나 모든 것을 물결처럼 흘러가게 한다. 몸을 돌아가게 하는 것도 텅 빈 공간이다. 따라서 텅 빈 공간에 모든 것을 맡기면 몸은 알아서 돌아간다. 어느 날 아침 눈을 뜨자 벽지에 검은 점들이 잉크처럼 뿌려졌다. 두려움이 밀려왔다. 내 마음에 털어내지 못한 검은 생각들이 아직도 많다는 뜻일까? 다시 초심으로 돌아가 마음속에 깔린 모든 생각들을 들춰내기 시작했다. 남에게 입힌 크고 작은 상처로 인한 죄책감, 괴로움, 수치심, 분노와 억울함, 슬픔 등 돌이켜보니 내 안에 너무나 많은 어두운 생각들이 깔려 있었다. 어릴 때 시골에서 개를 못살게 굴었던 일, 마음속으로 아버지를 욕했던 일 등 하나하나 떠올리며 이 생각을 무한한 공간에 풀어놓아준다고 되뇌었다. 한 번에 안 되면 몇 번이고 반복했다. 생각을 떠올리며 무한한 공간에 풀어놓아준다고 되뇌면 실제로 풀려나간다. 감정도 마찬가지다.
감정이 몸 밖으로 퍼져나간다고 상상하면 실제로 퍼져나간다. 어두운 생각은 들여다보지 않으면 틀어박히지만 들여다보면 사라지는 허상이다. 직장의 책임자로 일하면서 직원들에게 가했을지 모를 상처에 대해서도 돌아가신 조부모님과 아버지, 가족들에게도 용서를 구했다. 나도 용서하고 남도 용서해 주었다. 몇 달간 끊임없이 내 마음속을 들추어보았다. 두뇌는 증폭된 생각만 인지하기에 상대의 두뇌가 당장은 알아듣지 못할지도 모르지만 그의 내면은 알고 있다. 때가 되면 마침내 그의 표면의식도 알아차릴 것이다. 마음속에 걸림이 되는 모든 생각을 놓아주어야 시야가 투명해진다. 그러면서 무한해진다. 이렇게 꾸준히 되풀이해 나가자 나중에는 눈을 뜨면 하얀 빛이 레이저 광선처럼 번쩍이기도 했다. 중요한 것은 마음속에 깔려있는 어두운 생각들을 놓아줄수록 시야가 점점 더 밝아진다는 것이다. 어두운 생각에 둘러싸여 있던 빛으로 된 나가 눈을 뜨기 때문이다. 우주는 신비로 가득하다. 불교의 고생들은 이미 수천 년 전 생각을 텅 비우면 오묘한 현상들이 일어난다는 사실을 깨닫고 이를 진공묘유라고 불렀다. 진공묘유도 완전히 텅 빈 공이 되지 않고는 오묘한 일이 일어날 수 없다고 가르친다. 생각을 완전히 텅 비우면 텅 빈 공간이 내 마음을 읽고 알아서 이루어준다.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이라도 시야를 넓히면 마음이 활짝 열리면서 받아들일 수 있는 상태가 된다. 그래야 새로운 현실 창조에 필요한 지혜와 창의성 등 모든 정보를 받아들일 수 있다. 키블러-로스 박사는 자신의 책 사후생에서 1년 전 세상을 떠난 한 내담자와의 만남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다. 나는 기로에 서 있었다. 죽어가는 환자들과 더는 일을 하지 못할 것 같았다. 그날 나는 병원과 시카고대를 떠나기로 결심했다. 죽음에 대한 마지막 세미나를 마치고 승강기로 걸어갈 때였다. 한 여성이 나를 향해 다가왔다. 마치 나의 모든 생각을 알고 있다는 듯 한방 미소를 띠고 있었다. 제가 딱 2분만 박사님의 시간을 뺏을게요. 사무실까지 함께 걸어가도 될까요? 저를 위해 해주신 일에 대해 박사님과 스미스 신부님께 감사를 표하고 싶습니다. 무엇보다 죽어가는 환자를 돌보는 일을 아직은 포기하지 말아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 왔습니다. 마음 한편에서는 그녀가 1년 전쯤 세상을 떠난 슈와츠 부인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하지만 나는 과학자였다. 유령 같은 것을 믿을 리가 있겠는가? 과학자는 증거를 필요로 한다. 스미스 신부님께 쪽지를 하나 써주시면 좋아하지 않으실까요? 나는 그녀가 종이에 자필로 아무 말이라도 끄적여주기를 바랬다. 물론 친필 사인까지 곁들이면 더 좋을 것 같았다. 그녀는 내 생각을 꿰뚫고 있는 것처럼 종이에 글을 남기더니 친필 사인까지 해주었다. 내가 스미스 신부에게 쪽지를 전하지 않으리라는 것도 알고 있는 듯했다. 사랑과 이해심이 두루 담긴 미소를 띠며 그녀가 말했다. 지금은 때가 아니니 죽음에 대한 연구를 포기하지 마세요. 우리가 도와줄게요. 약속하실 거죠? 내가 그녀에게 한 마지막 말은 약속하지요였다. 그 말과 함께 그녀는 사라졌다. 모든 것은 영적 성장을 위해 설계된 수업이다. 지구는 거대한 학습장이고 육신의 옷을 걸친 무수한 영혼들이 연기를 펼치는 연극 무대다. 때로는 내 배역이 너무 견디기 힘들 때도 있다. 하지만 진정한 나는 연극 전체를 멀리서 지켜보는 무한한 마음이다. 텅 빈 공간에 흐르는 무한한 마음이 이 환영들로 하여금 완벽한 연기를 펼치게 한다. 따라서 내가 중간에 배역을 포기하지만 않는다면 반드시 도움의 손길이 나타나 연극을 무사히 마칠 수 있도록 해준다. 열등감이 심하고 쉽게 상처를 받고 쉽게 절망하는 사람들은 하나같이 어린 시절 자신의 마음을 거울처럼 비추어주는 부모가 없었다고 한다. 아이가 상처를 받았을 때 그 마음을 공감해주어 바라보도록 하면 상처는 사라진다. 화가 났을 때 화난 마음을 공감해주어 바라보도록 하면 화도 사라진다. 사실 우리 안에도 부모님처럼 내 마음을 비추어주는 거울이 있다. 바로 마음속 관찰자다. 세상이 나를 버려도 무한한 마음은 변함없이 따뜻한 어머니처럼 나를 감싸주고 위로해준다. 그 존재와 분리될수록 나는 점점 작아지고 그 존재와 하나가 될수록 나는 점점 커진다. 그 존재 앞에 나의 모든 아픔과 두려움을 있는 그대로 드러내고 마음껏 눈물을 뿌려라. 유혹에 흔들릴 때 바라보면 유혹이 떨어져 나가고 끙끙 앓던 문제도 실마리가 풀린다. 들여다보면 슬픔을 일으키는 생각도 사라지고 남들을 사랑과 연민으로 바라보게 한다. 깊이 바라보면 깊이 일어나고 얕게 바라보면 얕게 일어난다. 텅 빈 공간은 모든 것이 사라지고 모든 것이 새로 태어나는 곳이다. 기억하라. 받고자 하는 마음은 활짝 열려 있어야 한다. 닫힌 마음은 아무것도 받아들이지 못한다. 인간은 무한한 마음이 쪼개진 조각들이다. 이 무수한 마음 조각들은 각기 육신의 옷을 걸친 채 지구에 내려와 물질 차원의 현실을 경험한다. 그러다 품고 있던 모든 어두운 생각과 감정들을 놓아주면 다시 원래의 무한한 마음으로 돌아간다. 내가 시야를 무한히 넓혀 전체의 나로 살아간다면 나는 이 무한한 마음과 하나가 된다. 이렇게 텅 빈 마음과 하나가 되면 그 마음이 현실을 움직여준다. 우주 만물이 내 마음의 공간 속에 들어오고 모든 것이 내 의도대로 물결처럼 흘러간다.